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영창케미칼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영창케미칼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5,000원에서 18,6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8,6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무려 1,702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1,616.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에 제한이 생긴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최근 진행된 에이저셀의 경우 영창케미칼보다 적은 1,486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1,442.9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레이저셀보다 영창케미칼을 더 좋게 본 것일까요? 영창케미칼과 레이저셀의 주체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투자매매 중개업자와 기타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정을 거의 받지 않는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과 수요 예측 제한을 하지 않은 경쟁률, 제한을 한 경쟁률을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변동이 제일 심한 중개업자와 기타 기관, 무실적 외국인은 제외하고 경쟁률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 편차를 검토하여 정교화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경쟁률을 구해보면 영창케미칼은 1,076.76대 1의 경쟁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진행된 코난테크놀로지의 991.64대 1, 넥스트칩의 995.84대 1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종목들의 조정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아셈스보다 조금 높고 가온칩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경쟁률은 최고 수준은 아니어도 좋은 편입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 상단보다 높은 밴드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은 999건이고 하단 미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은 59.64%, 상단이 39.64%로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상단과 상단 초과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에 몰린 수요 예측은 없고 중간에 0.72%의 수요 예측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 경쟁률과 분포가 좋았기에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영창케미칼의 수요 예측 분포를 보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1,400원이 높은 2만원 이상으로 참여한 건수가 절반이 넘는 55.99%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요 예측에 비하면 공모가는 잘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99곳으로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5.82%이고 수량 기준으로는 비슷한 5.92%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16.34%였습니다. 영창케미칼의 의무 보유 확약은 2021년 평균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 진행된 코스닥 종목의 수요 예측 중 11번째로 낮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창케미칼의 의무 보유 확약은 인카금융서비스보다는 높지만 세아메카닉스, 코난테크놀로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높은 경쟁률에 비하면 조금 저조한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기간별 그래프로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0.56%, 3개월이 가장 많은 2.69%로 단기인 1개월이 2.12%, 15일 0.56%보다 많습니다. 아주 높지 않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영창케미칼은 경쟁률이 높고 의무 보유는 낮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률이 높기에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의 좌표상 괜찮은 구간에 있습니다. 영창케미칼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 중 현재까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의 청약 일정은 7월 4일 월요일 시작하여 7월 5일 화요일 마무리됩니다. 화요일 청약이 시작되는 대신밸런스 제12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청약 시간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상장은 7월 14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정이므로 청약 기간 중에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밸런스 제12호 스펙의 상장 일정이 미정이긴 하지만 HPSP의 상장일이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일반 공모주와의 동시 상장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영창케미칼 직원분들에게는 스톡 옵션도 배정되어 있지 않고 미리 회사 주식을 나누어 준 적도 없습니다. 상장의 과실이 직원분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으며 공모가 기준 공모 규모는 총 112억 원으로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리 큰 규모의 청약은 아닙니다. 영창케미칼은 하나증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하나금융투자가 회사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증권으로 이름을 바꾼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기간 중 은행에서 제휴계좌로 개설하시는 경우는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일반 그룹은 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우대 그룹은 2배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며 영창케미칼은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따라서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9만 3천 원입니다. 영창케미칼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에 확정된 공모가 18,6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881억 원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은 125만 주가 넘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인 36.17%이고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80억 원입니다. 작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기관들이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33.54%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631억 원이 됩니다. 다만 이보다 크게 낮게 배정될 가능성도 높기에 낮아질 수 있는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의 최대한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은 49.22%, 기존 주주가 34.38%, 일반 청약자가 16.41%입니다. 기존 주주가 34.38%나 되기에 상장일 기존 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주주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234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살펴보면 상위 6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매각 가능한 지분의 4분의 3을 조금 넘는 7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창케미칼의 공모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16.67%, 40만 주 규모로 있었습니다. 구주 매출을 한 주체가 바로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구주 매출을 통해 오히려 상장일 유통 물량이 40만 주나마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관들이 구주 매출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장일 매각을 하게 된다면 상장일 주가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상장 종목의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영창케미칼은 풍원정밀보다 많고 이지트로닉스보다는 적습니다. 이제 영창케미칼의 사업 분야 및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포토 소재와 웹케미컬 부분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창케미칼의 미래는 현재 전체 매출에서 13.77%밖에 안 되는 PR용 린스 분야에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어려우실 테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은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웨이퍼 제조로 시작하여 상품화를 마무리하는 패키징 공정까지 8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생기게 되는 원판 형태로 웨이퍼라 불리우는 주재료를 만드는 웨이퍼 제조 공정을 시작으로 웨이퍼 표면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해 기초를 만드는 공정인 산화 공정, 그리고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이 이어집니다. 공정이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출판사에서 출간한 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 17쪽을 보면 동판화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실습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동판화의 그라운드 니스를 칠하는 과정이 바로 영창케미칼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포토 소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웨이퍼의 가장 위에 도포되는 것이 포토레지스트, 줄여서 PR이라 불리우는 소재입니다. 그 다음이 동판화로 출력할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동의 표면에 침, 송곳 등으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만약가는 침과 같은 소재로 그린다면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웨이퍼의 표면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야 합니다. 이를 사진을 찍는 것에 비유하여 포토 공정, 빛에 노출된다고 하여 노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이는 단위를 보시면 흔히 사용되지 않는 나노미터 단위가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단위입니다. 반도체는 이처럼 매우 미세한 단위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광에 사용되는 빛은 처음에는 G라인, H라인, I라인처럼 알파벳으로 이어왔습니다. I라인은 365나노미터였고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350나노미터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90년 후반 248나노미터로 더 얇은 브라크립톤을 이용하여 회로 선폭을 150나노미터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로 선폭을 줄이려는 이유는 동판에 더 얇은 침으로 그림을 그리면 한 장의 동판에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로 선폭이 얇으면 더 많은 회로를 웨이퍼 한 장에 그릴 수 있어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선폭이 얇으면 사용되는 전기량이 줄어 발열이 줄고 전력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발전에 보다 얇은 회로 선폭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더 얇은 193나노미터의 불화아르곤을 이용하여 회로 선폭을 65나노미터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액침 불화아르곤을 이용하고 기술을 개선하면서 회로 선폭을 7나노미터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7나노미터보다 더 미세한 공정으로 반도체가 개발되기를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노광 장비를 만들던 대표적인 업체는 일본의 캐논과 니콘,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차세대 장비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하였으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로 여겨지게 되어 캐논과 니콘은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네덜란드의 ASML만이 193나노미터의 액침 불화아르곤보다 훨씬 얇은 극차외선 EUV를 이용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 있기에 앞으로도 유일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공급 업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동판화로 돌아오면 부식액을 이용하여 부식을 시킵니다. 이와 비슷하게 노광 장비를 통해 회로를 그린 웨이퍼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녹여서 진짜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에칭이라고 부릅니다. 에칭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은 동판화의 에칭과 비슷하게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고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미세 공정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영창케미칼이 공급하는 에칭 부분은 웹케미칼이기에 미세 공정의 비중이 늘어나면 매출은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영창케미칼의 미래는 PR용 린스에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린스의 단어 뜻은 헹구는 것을 의미 그대로 공정 후 오염물을 제거하고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광에 사용되는 장비가 회로 선폭 및 기술에 따라 다른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기술마다 다른 린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창케미칼은 불화크립톤, 불화아르곤용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하이닉스와 대만 기업에 공급했었고, 현재도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개선된 공정인 액침 불화아르곤용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삼성과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세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극차외선용 린스를 작년인 2021년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2022년 양산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한 AML의 장비의 가격이 2천억 원대이기도 하고 구하기가 쉽지 않기에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의 지원이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진입장벽이 됩니다. 극차외선용 린스는 현재 독일의 머크사가 100%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회사가 100% 공급하는 상황을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창케미칼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은 아직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2023년 추정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영업이익이 253억 원으로 2021년 영업이익 22억 원보다 11.3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11.3배 늘어나지 못한다면 공모가는 매우 고평가가 됩니다. 공모가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된 5개의 상장사의 평균 펀은 18.25로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펄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 주가가 5월 26일까지의 주가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요 감소, 각 회사가 보유한 재고 등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이슈가 결합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7월 1일 종가 기준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영창케미칼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된 회사들의 기준 주가에서 현재 주가는 평균 22.11%나 하락하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2023년 11.30배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재 비교 기업이 희망 공모가 산정 이후 평균 22.11% 하락한 상황이기에 공모가는 현재 상장사에 비해 전혀 매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장사 중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면서도 영창케미칼보다 낮은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영창케미칼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지 않고 특히 6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지분이 매각 가능한 점이 단점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높지만 의무 보유 가격은 높지 않습니다. 기존 상장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매우 크게 하락하고 있기에 영창케미칼의 청약으로 큰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극차외선용 린스를 2022년부터 공급할 수 있는 점은 장점입니다. 공모주로는 큰 매력이 없지만 실제로 2022년부터 영창케미칼의 제품이 사용된다면 앞으로의 회사의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세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ASML로부터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습니다. 여러 상황상 공모주 투자로는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할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 업체가 ASML로부터 장비를 추가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도입이 되었을 때 수혜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 종목으로는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